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현직자 인터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름은 이제 현직 찐터뷰라고 지었는데 벌써 세 번째 인터뷰이를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어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현직자 인터뷰, 찐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좀 음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참여해주시는 찐터뷰 현직자 분은요. 사실 제가 직접 지도한 학생은 아닌데 그럼에도 이런 인터뷰에 좀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이제 근무 끝나고 곧장 저와 함께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인터뷰를 해주신 거니까 저도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인터뷰에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단 이렇게 현직자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 항공사 LCC 현직으로 1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객실 승무원입니다. 지금 1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업무가 좀 많이 적응된 상태겠네요. 그쵸? 네, 좀 그나마 숙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저희 학생이 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직 신분으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셨는데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승무원 준비를 혼자 했었는데 그때 테디쌤 라이브랑 또 유튜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제가 승무원이 됐으니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순기능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한데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또 SNS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LCC 항공사의 1년차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입사하자마자 좀 길지 않게 근무하고 퇴사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LCC 항공사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 항공사들의 비슷한 문제점일 것 같고 좀 그 다수가 LCC가 최근에 많이 뽑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비행하면서 실제로 어떤 게 제일 힘든가요? 저는 동기들보다는 국내선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제가 국제선보다 국내선을 할 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게 국제선은 한 번 비행기를 띄우면 이제 보딩부터 하기 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국내선은 4레그랑 2레그 기준이 있잖아요. 특히 4레그 할 때 4번씩 보딩을 하고 4번씩 하기 인사하는 게 저는 한 번 그리고 비행기를 한 번 띄울 때마다 그 과정 안에서 정비 문제나 그리고 날씨 기내 준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국내선을 비행할 때 가장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공감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4레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시아나 다닐 때는 5레그도 있었거든요. 5레그인데 이게 그냥 5레그가 아니라 중대형 항공기의 5레그입니다. 그러면 제가 막내잖아요. 보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330이면 300명 기준으로 쳤을 때 인사를 한 레그에 600번을 해야 되죠. 그리고 5번 비행이니까 3000번을 합니다. 저는 그만두고 싶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레그를 하고 나서 다음날에 또 4레그를 시킵니다. 욕이 나올 뻔했는데 네, 그 정도로 이 국내선이 힘듭니다. 이게 330이었을 때는 죽음이고요. 특히 죽음의 노선은 김포 제주입니다. 김포 제주. 언제 죽음이냐면요. 여름철의 김포 제주는 죽음 오브 죽음입니다. 제 오메기 떡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이 짐들이 이 면세품부터 해가지고 너무 힘든 게 생생히 떠오르는데 아마 해당 현직분도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국내선 수요가 사실 국내선 공항 중에서는 제주가 정말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짜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막내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나요? 비행할 때? 네, 저는 거의 막내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딩 인사 많이 하겠네요. 그쵸? 네, 거의 보딩 인사랑 하기 인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행하면서 진짜 좋은 거 한 개 꼽아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좀 승객 90% 정도는 이제 여행을 간다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러가지고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탑승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진짜 이런 일을 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기분 좋고 항상 기쁘게만 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힘들 때 있을 때 그런 손님분들을 보면 저 또한 에너지도 얻고 더 힘내서 일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가 간호사,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이제 저희 학생이 객실 승무원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1년차, 2년차 됐을 때 물어봤는데, 선생님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웃고 싶어도 웃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실은 특히 더더욱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껏 웃으면서 고객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여행은 너무 설레고 행복한 시간인데, 여기서 조금만 트러블이 생겨도 좀 기분이 확 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이 극 컴플레인 고객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케이스, 환경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승무원이 되길 정말 잘했다라는 순간이 있을 텐데, 언제가 혹시 좀 떠오를까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행복이란 게 누군가한테 좀 도움을 주면서 그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기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서포트를 하고 또 응대를 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들이 승객분들이 고마워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또 성취감도 들고 매 순간 일을 할 때마다 그런 행복감을 느껴서 이럴 때 제가 승무원이 되길 진짜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깊게 도움을 좀 내가 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분에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렸다라는 기억에 남는 고객 어떤 분 있을까요? 제가 중장거리 노선 비행을 할 때였는데 그때 공황 장애가 좀 있으신 승객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호자분이 중학생 정도의 딸이 타셨는데, 딸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드는 것도 아니고 중학생이니까 어머님이 그런 모습이 좀 당황스러웠는지 대처를 잘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딱 갤리로 모셔가지고 호흡도 같이 편하게 해드리고 또 좀 편하게 말도 걸어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괜찮아지셔서 마지막까지 비행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하기 인사를 할 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이 멘탈이 약하고 좀 이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그냥 걸리는 질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공황장애를 한번 겪어봤거든요.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겹치고 저희 어머니가 다쳤을 때 이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이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공황장애가 더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말할 수도 없어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제가 겪고 있진 않지만 그때 딱 한 2번 정도 겪고 난 이후에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아마 그분께서 이제 우리 승무원분께 나가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는 본인에게 이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이 감정을 좀 자기 일처럼 헤아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자기와 같은 이 불행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건넨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뭔가 제가 가슴이 되게 찡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승무원이 되길 좀 잘못했나? 이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언제 제일 나 실수했나? 그런 느낌 느꼈던 적 혹시 언제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업무 자체가 승무원이라는 게 반복되는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솔직히 듀티마다 뭐 업무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배워 나가면 거의 다 반복적인 일의 연속인데, 제가 또 매일 듀티를 바꿔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전하면 되는데, 그걸 성취감을 잘 얻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서 안 보일 때, 그럴 때 좀 괜히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막내 기수다 보니까 매일 뭐 그냥 인사, 그리고 또 뭐 이 콜 버튼이 누르면 또 제일 먼저 튀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승무원 할 때 남승무원으로서 당시에 제가 비전을 느끼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내 면세 판매라는 걸 저는 했는데요. 남승무원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를 해야 진급이 좀 이렇게 나중에 사무장으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면세 판매만 한 10년에서 10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너무너무 좋은 직업은 맞지만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시에 저는 뭔가 내가 이렇게 물건 판매만 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직업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과 어떤 성장을 하지 않으면 분명 이 직업은 3년, 6년, 9년, 즉 3년마다 이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직업이자 최악의 단점을 갖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직 승무원분께서 정말 별로였던 손님, 이 손님 정말 나빴다, 이런 손님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전에 벌크 좌석 손님분이 계셨는데 그게 저랑 이제 승무원과 딱 마주보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승객분이 타셨는데 왜 발이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이렇게 딱 안 뻗쳐지냐, 자기가 일반 좌석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탔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럴 땐 그냥 들어드리고자 그냥 계속 옆에서 들어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이 나아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잠잠해지셨는데 이제 착륙 캐빈 체크하고 착륙할 때 제가 삭삭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 마주보는 자리니까 이제 눈이 계속 마주쳤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이런 이쁜 승무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돈 더 주고 탔지 하면서 그래도 돈 낸 보람은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기억에서는 제일 똥 같았던 승객입니다. 아저씨인가요? 나이가?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뭐 앞쪽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손님 뭐 3, 4만 원이 아니라 한 3, 40만 원 더 내셨어야죠. 근데 그럼 비즈니스 클래스 가시는 거죠. 쫙 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멘트는 되게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왜냐면 상당히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거기가. 사실 참 졸리면 자진 않지만 그럼에도 잠깐 눈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눈이 아파서 눈만 감고 있는 눈꺼풀만 내리고 있는 건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선을 둘 데가 없어. 왜냐면 내 앞에 승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도어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창밖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저는 이제 브리핑 종이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일부러. 근데 승객들이 막 빤히 쳐다볼 때가 많아요. 아주머니고 아저씨고 뭐 그럴 때 참 민망한데 그런 말까지 하시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동료들 중에서도 진상 동료가 많을 텐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소수의 너무 말도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봤을 때 아마 선배도 많을 거고 후배도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최악의 동료 케이스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선배랑 같이 2인 1조로 방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을 네. 썼는데 그때 선배님이 배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었는데 조식을 먹을 시간이었는데 제가 조식 안 드시러 가냐고 먼저 여쭤봤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제가 약이 있어서 비상약이 선배님한테 선배님 좀 드시겠습니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배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없이 그냥 제 말을 그냥 안 들으시고 그냥 누워서 그냥 계속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가 보다 해서 약 조용히 냅두고 저는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조식을 다녀오고 나니까 선배님이 일어나 계셔가지고 괜찮으시냐고 제가 약도 여기 놔뒀는데 왜 안 드셨냐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왜 조식 먹으러 갈 때 말도 없이 나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님이 너무 아파 보이셔서 빨리 주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잠 깨울까봐 제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때 제가 아픈지 그런 걸 본인이 판단하는 거냐고 그럴 때는 무조건 인사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 기억 속에는 제일 무서웠던 선배님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런 예민함은 남자친구한테 떠시는 거지 이 동료 선후배들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방 같이 쓰는 게 정말 이게 힘든 것 중에 한 개예요. 제가 봤을 때 남승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방을 같이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친구랑 둘이 여행을 가도 같은 방을 쓰면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여행을 갈 때도 무조건 각방이거든요. 이게 참 그래도 이거야 뭐 몸이 아파가지고 좀 예민해져서 짜증을 낸 케이스이지만 이제 조금 더 예전에 라떼로 돌아가면 정말 이런 것도 있었대요. 물론 이제 그 항공사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양치를 하려면 칫솔에 치약도 미리 짜놔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선배님이 먼저 씻으셔야 되고 나는 10분 안에 씻고 나와야 되고 내가 씻고 나오면은 거기는 완벽하게 깨끗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배님은 근데 갑자기 새벽 2, 3시에 자기 배고프면 룸서비스 시켜 드시고 나는 갑자기 잠이 깨고 그리고 갑자기 나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랑 영상통화를 하시고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에티켓을 좀 알고 있고 좀 기숙사 생활, 룸메이트 이런 생활을 해본 경험 그래서 나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고 막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막 10인실에도 자보고 했던
생각했던 그런 좀 털털한 성향의 어떤 답변을 좀 준비한다면 어쩌면 이제 신입승무 뽑을 때 좀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도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 선배님들이 본인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후배들에게 좀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선배님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어쨌든 취업을 정말 열심히 혼자서 준비하셨고 제 영상 보면서 이렇게 또 도움을 받으면서 합격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취업 준비하면서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코로나 터졌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채용이 안 나와서 진짜 답답하고 또 굉장히 막막했는데 현재 저한테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 승무원이 된 것처럼 제 꿈을 위해서 부족했던 점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제가 위기를 기회로 잡자라고 생각을 해서 토익 점수도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목표 점수도 따냈고 서비스직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비서로서도 일을 해보면서 제 꿈을 좀 이룰 수 있게 해준 게 코로나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은 실례가 안 되면 합격했던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 후반 중에서 어디에 가깝나요? 한 중반에 가깝습니다. 그렇구나. 하긴 코로나가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걸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승무원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까지 해봤다, 이렇게까지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미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카드 물고 네. 미소 네. 연습을 진짜 미친 듯이 했었고 제가 그리고 승무원들 중에서는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스트레칭을 하면 2cm라도 더 커질까 싶어서 성장판을 다쳤지만 집에서 진짜 매일 빠짐없이 매일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저도 큰 편은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해봤거든요. 진짜 간절하기 때문에 이런 다친 성장판까지 열고 싶어가지고 노력했던 그 경험은 굉장히 인상 깊네요. 자, 그러면 본인이 합격한 이유를 한번, 합격자이자 어떻게 이 합격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합격한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딱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자연스러움이라서 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냥 꾸밈 없이 나를 보여주고 오자 이런 식으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면접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이번이 마지막이야 무조건 합격해야 해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항공사들도 많고 타 항공사들도 있는데 나를 알아봐주는 건 한 곳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면접에 임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맞는 말이에요. 간절하면 되게 매력 없거든요. 그래서 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면접에서 뿐만 아니라 연애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사람을 뽑기 때문에 연애할 사람을 뽑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항공사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승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물론 떨려도 이제 좀 설레는 감정으로 면접에 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취업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서러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이것도 코로나 시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 친구들이 다 저 포함해서 그때 다 같이 승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니까 이제 전부 다들 다른 길로 가는 걸 보면서 나도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가장 힘들고 서러웠는데 그리고 그때 채용도 다쳐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약이 없었던 시간이 있고 그때 또 너무 다른 항공사, 특정 항공사는 임직원들도 뭐 국내 외항사뿐만 아니라 뭐 전부 다 해고 통보해버리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저도 채용이 진짜 계속 안 뜨면 저도 테디쌤 못하잖아요. 테디쌤 못해서 물론 이제 열차 승무원으로 막 그 기간 동안 100몇십 명 합격도 시키고 일반 기업으로 많이 틀기도 했지만 사람이 이제 극도의 공포감이 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한 2년 넘었을 때는 진짜 이제 안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때 영상으로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영상에서 많이 했는데 혹시 그 영상을 보셨다면 되게 제가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취업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제가 스펙을 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당시 이제 합격할 당시에 스펙이 어떻게 됐었나요? 어학적인 부분? 토익은 845점이었고 토스 6, IH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타 추가 자격증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없었고 저랑 같이 합격했던 동기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어랑 중국어 자격증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또 항공사들이 LCC 전부 다 좀 스펙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키 작은 분들도 많아요. 합격한 분들도 많은데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변에 보기가 어렵잖아요. 좀 키가 작은 분들, 본인도 아까 키가 크진 않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고 또 합격한 동기들 또는 선후배 중에서 이 정도 키가 되는 분들까지 봤다. 기내에서는 이제 굽있는 구두를 안 신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저의 키는 163이고 그리고 제 동기 중에서 제일 작았던 동기가 제가 두 번째로 작았고 첫 번째로 작았던 동기는 161이었어요. 161이면 그냥 거의 16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쵸? 네. 키가 그래도 작아도 할 수 있군요. 실제 진짜 잘 없긴 한데 그런 분들은 무언가 또 다른 강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또 키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뽑힌 거기 때문에 또 단순히 키가 나는 작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부족할 수도 있으니 내가 다른 부분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거의 한 30분 동안 물론 이제 영상은 편집돼서 나가면 좀 줄어들겠지만 거의 30분 가까이 저랑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는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꿈꾸는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또 승무원을 하고 있는 여러 현직 분들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이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마디, 꿈을 이룬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힘듦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꼭 삼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있는데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내가 진짜 승무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시면 진짜 승무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진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주신 현직 승무원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처럼 그냥 될 수 있다, 나는 됐다,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고 자신감이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서 언젠가는 또 이렇게 좋은 인터뷰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현직자 찐터뷰 3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